25년 동안 슬럼버를 이직한 바로 그놈입니다. 오늘은 CEO, 즉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슬럼버를 넘게 이직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회사의 사장, CEO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직접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리스크란 말은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제가 경험하면서 CEO가 그만큼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이제 이 말을 보는 순간 저도 딱이다라는 생각을 한 게 바로 기업은 CEO의 그런 만큼 성장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신규 신입 직원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이직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는 기준들, 어떤 회사로 난 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가장 선택 기준은 이 바로 그 회사의 CEO, 대표이사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흔히들 그런 말 하죠, 그죠?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는, 기업의 조직 문화는, 그 조직 문화는 누가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상 조직 문화는 조직원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 결국은 사람들,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은 시간 동안에 이뤄낸, 우리가 흔히 이제 브랜드 할 때는 이제 명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명성이란 말 자체는 결국은 이런 명자의 승자는 아우성 소리거든요. 이 고객의 소리, 사람의 소리들이 모여서 명성이라는 말 표현 쓰고, 우리는 그 명성을 곧 브랜드라는 표현 씁니다. 그게 결국은 기업의 문화인데, 근데 실제 이제 회사 생활을 제가 이제 30군데 넘게 이제 이직하면서 해보니까, 물론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 당시에 회사 CEO,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회사의 문화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기업이 기업은 결국은 그 회사 대표이사인 CEO의 그 사람의 그런 만큼 성장과 태보와 정체를 경험한다고 보여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실제 이제 경영자의 차이가 조직 성과의 거의 반을 차지하죠, 그죠? 45%를 차지한다. 또 리더십 스타일이 조직 분위기에 65%를 설명하고 있다. 이건 비단 단순히 연구 결과만으로 나온 것들이 아니고 실제 경험해 봤더니 바로 우리가 리더라 말하는 CEO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조직 성과나 또 그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또 정치 리더의 리더십 조직 성과, 참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밑에 이제 사진이 국회 사진인데, 사실 국회보다는 청와대 사진, 청와대가 용산이겠지만 이제 이 정치 리더들의 리더십과 조직 성과에 따라 가지고 다들 힘이 들더라고요. 작년보다 올해, 또 작년보다 그 전에 할수록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뭐 그렇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이제 보면 이런 리더들, 정치 리더나 기업의 리더들에 따라 가지고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힘듦이 있는 거고, 또 성장 발전이 있는 것들이고, 따라서 그 기업의 리더가 CEO가 누구냐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느냐? 요즘은 워낙 또 이제 검색 엔진 또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그 기업의 대표자 이름 치면 최소한 몇 개의 이제 기사들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나와 있고, 또 기업의 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또 다 기업의 또 CEO 인사 말들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그 회사의 CEO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입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짐 콜린스 책 보면 이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이런 말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책 직접 읽어보진 않아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는데, CEO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결국은 회사가 잘 돌아갈 때 좋은 CEO는 창문 밖에 있는 저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직원들 칭찬하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 모든 사안에 있어 가지고 나의 잘못이 커라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게 좋은 CEO다. 만약에 바뀐다 하자고, 그죠? 회사가 잘 돌아갈 때는 거울을 쳐다보면서 다 내가 잘해서 그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밖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서 저 미친놈들이라고 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는 또 어떻게 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맞는 말인데 사실상은 참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CEO 중에서도 제가 30군데 넘게 이직하면서 몇 군데의 팔랑귀 CEO를 만나봤습니다. 참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역사 드라마를 보면 참 이해가 안 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죠, 그죠? 누가 보더라도 저놈은 간신이 분명한데 왜 저 미친 왕은 저 간신의 말을 듣고 왜 충신의 말을 안 들을까? 저도 오랜 세월 경험해 봤더니 충신의 말보다는 간신의 말이 아주 귀에 쏙쏙 박히잖아요, 그죠? 팔랑귀들은 더더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정해둔 답이 있더라고요. 그 답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다 가지고 이 간신이 그 답을 알고 있는 거 알죠, 그죠? 사람들 흔히 이제 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물어본다고, 그죠? 물어보고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자기한테는 사람인 거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결국은 충신보다는 아니요보다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가 훨씬 더 귀에 박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팔랑귀의 기도는 일반의 기도보다는 몇 배는 더 크다라는 것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도 몇 번의 이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회사를 자회반 타회반으로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그 대표가 저한테 상당히 좋은 말들 또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또 제 의견을 들어줘가지고 그래 너가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잘 통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은 나한테 많은 것을 믿어주고 나한테 많은 것을 책임과 권한을 주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몇 번의 이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팔랑귀의 특징입니다. 팔랑귀들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말보다는 좀 더 밖에 있고 멀리 있는 사람 말을 더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상 입사를 했었을 때 저는 이제 가까운 사람이 된 거죠. 그죠?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제 말보다는 또 밖에 있는 사람 말을 더 잘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만약 이게 회사하고 대표이사하고 관계를 말씀드렸지만은 남녀 관계 여자친구가 팔랑기면 상당히 많이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봐줘야 되고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하나 팔랑귀의 특징이 팔랑귀는 서증이다. 세 가지를 제가 팔랑귀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만 요약해 보면 세 번째 서증이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 팔랑귀들은 저렇게 듣고 또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분과 내일 기분과 오늘 중에서도 아침의 말과 아침의 생각과 또 오후의 말과 지역대 말과 또 내일 아침의 말이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예 담배 피우면서 아예 길을 듣고 있는 진짜 사오정이다라는 것들을 체감 느꼈습니다. 길을 덜쳐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저놈은 저렇게 듣는지 우리 사장은 저렇게 듣는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 팔랑귀들을 도대체 어떻게 그럼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팔랑귀 대처 방식. 팔랑귀는 불치병입니다. 이 불치병이 뭐예요? 찾아봤더니 불치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 그런데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내가 다시 입사를 했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또 해보고 싶으니까 분명히 저는 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전 최대한 맞춰주려고 한다고 그러죠. 팔랑귀인 줄 알면서 우리 사장이 팔랑귀라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서라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왜냐? 저도 이직을 할 때는 입사를 했을 때는 분명히 나의 꿈과 희망과 또 나의 미래를 걸고 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많은 시도를 했다 이거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웬만하면 맞춰 주려고도 해 봤다가 또 팔랑귀 CEO한테 대표이사한테 좋은 말도 해 줬다가 칭찬도 많이 해 드렸다가 "아 참 잘하십니다."라고 맞춰 주다가 많은 노력들을 해 봤다 이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별만이 답이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 회사의 사장님이 "팔랑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세요.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해 봤자 결국은 팔랑귀는 불치병이고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고쳐지지 않는 병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고쳐가겠다.' 그런 식의 착각은 하지 말고 과감한 이별을 선택하는 게 답이 아닐까라고 저는 권고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 CEO 대표이사의 리스크, 특히 CEO가 팔랑귀다. 과감한 회사 불치병이다.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절대 고쳐지지 않는 병이 팔랑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